자, 계속 봅니다. 자, 223페이지 주택단지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저 뒤에 나옵니다. 부대복리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데, 다만 그런 토지는 맞긴 맞는데 항상 단서조항, 다만 밑에 있는 이 인간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본다? 각각 별개, 너, 나, 따로.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은 국밥에 밥 말아 나오는 것이고 뒤에 거는 뭐라고요? 따로 국밥이다. 그 말 따로 국밥. 근데 값은 같아요, 그죠? 7,000원. 자, 여기 보세요. 자, 다섯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223페이지 있어요. 이게 주택단지. 단지. 자, 하나의 단지로 보지만, 자, 여기서 별개로 보는 게 있다. 별개로. 별개. 근데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도, 물론 이것도 단독으로, 뭐, 계속 앞으로 이제, 나올 것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입니다. 가령, 자,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큰 아파트 대단지 들어옵니다. 뭐, 10개 동이든, 뭐, 그 이상 들어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그냥 딱 봐봐요. 그냥 첫 번째 뭡니까? 철도. 여기가 뭡니까? 철도가 지나가 이렇게. 그러면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그죠? 건너가 안 건너가? 안 건너 못 건너잖아요. 아파트 상가가 만약 여기 있어. 상가, 이 상가야. 여기가 이제 101동이야. 아들내미한테, 야, 아들내미, 상가 가서 라면 사와. 사러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 잘 건너갔는데 웃자다가 안 오는 거야. 뭐다.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은요, 별대로 각각 별개로 해가지고 똑같이 상가도 여기 만들고 하고 각각 뭐라고요? 별개로 봐라. 그 말이에요. 별개로 봐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로 건너가서 단지를 1단지, 2단지 하면 했지. 그죠? 한 단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가운데가 이렇게 철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고속도로는 더 위험해요. 고속도로는. 아시겠죠? 고속도로이거나 또 하나 뭡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이거나.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건축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가 없죠? 인도. 그치? 인도가 없으니까 사람 없겠죠, 그죠? 인도가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갈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뭐 육교 세우고 이상하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대다수의 사람이 사용할 때 설치하는 것이 육교지, 너들만 사용할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도, 그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있죠. 이럴 때는 각각 따로따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라. 여기는 1단지면은 1단지, 여기는 뭐라고요? 2단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라. 그리고 한 단지로 하라 그래도 해, 안 해? 당연히 안 하겠죠. 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구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이론하고 실무는 괴리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는 쌍가로 2번하고 쌍가로 3번에서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숫자를 바꾸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죠? 20m 이상의 일반 도로.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어요. 있어도 얼마라고요? 20m 이상이면은 굉장히 큰 도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20m 이상인 일반 도로. 그 다음에 8m 이상은 현재 도로가 아닌 앞으로 들어올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 최소 8m라면은요, 그 이상 더 될 거거든요. 최소 8m면 앞으로 8m가 더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정도로는 8m 이상. 그래서 20m 이상은 일반 도로, 8m 이상은 도시계획 예정도로입니다.
바로. 요것도 단독 문제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요거 구분해 갖고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기 방법은 요건 다음에, 지금 다음은 그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면은 안 해도 되네. 그죠? 궁금하시면 그때 오세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 요거는 좀 이따가 뒤에 할 때 하겠습니다. 요거는 227페이지 있죠. 거기 할 때 같이 해드릴게요.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228페이지 있죠. 예, 거기서 나와요. 그거 할 때 같이 싸잡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입주자는 누구냐?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자, 그거 보세요. 1번 주택을 공급받는 자, 입주자입니다. 또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죠. 그 다음에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가 있다.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뭐죠? 그러니까 존자가 한문으로 높을 존자, 높을 존자. 그러니까 부모님이고요. 비속은 낮을 비자죠. 그래서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주택을 사용하는 자. 누굽니까? 임차인. 쉽게 말하면 입주자는 집주인이고 사용자 임차인.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넘깁니다. 관리 주체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아파트 관리 사무소. 그리고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이거는 뭐 주택관리사 나오겠죠. 공인중개사는 의미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참고로 그냥 읽어주시고요. 그런데 옛날에요. 옛날에 10몇 년 전에 한번 나왔었던 문제가 있게, 다음 중 관리 주체가 아닌 자 했을 때 그때 정답이 그거였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입주자 중에 한동장이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입주자들의 어떤 권리 향상을 위해서 하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뽑은 회장을 말하는 것이지, 일종의 반장, 동장. 그들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 관리 누가 합니까? 관리사무소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거 얘기할 때 여기 좀 여담으로 얘기하는데, 분명히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각 동마다 한 명씩 나와요. 그걸 또 갑이라고 또 떠는 인간들이 있어요, 또요. 그것도 갑질해요. 동장 하나 가지고. 누구한테 합니까? 약자한테. 누구한테 하죠? 관리사무소 저 직원들한테, 특히 경비실 직원들한테. 그분들 그래도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약자한 얘기로 거의 뭐 50대 중반, 적어봐야 60대 후반 많은데 그걸 갑질하고 가네. 아이고, 그러면 어디가 교통사고 났나? 그런 인간들은.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법률로서도 없는데, 법률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인간인데 입주자 대표회보다 더 설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따라해요. 분여회.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야. 이 분여회가요, 진짜 비리가 많아요. 이건 아니, 동대표야 아직 법률로 돼 있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때 뭐 이렇게 조사하고 다 감사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여회는요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감사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입주 주민들이 너들 회비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입주자들이 밖에 내온 폐지, 밖에 버려온 여러 가지 병들, 요걸 팔아가지고 수익 얻는 것이요, 연에 억대가 넘어요. 억대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억대가 넘고요. 특히 평일날 오전 10시 되면 들러오잖아요. 자, 지금 정문에서 꽃게 2만원짜리 5마리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오셔가지고, 자, 1시간 동안 만원 판매합니다. 요거 분여에 5만원, 10만원 줘야 할 수 있어요. 분여, 공짜 안 해요. 동대표는 급도 안 해. 분여회가 너 하고 싶어? 돈 내라 그러지. 보통 5만원. 단지가 크면 10만원 받아요. 이게 그 방송이 나올 때마다 5만원, 10만원 먹는구나 알면 돼, 그게. 공짜 없어요. 그거 따져봐, 1년.
쓰러 많아 돈요. 근데 장부 기재 하겠어요? 대충 몇 개는 하겠지만 엉터리. 여러분 아파트에 만약에 분회장이 있다.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 별로 잘 살지 않아. 2, 3년 지나간 다음에 보세요. 벤츠 끌고 다닙니다. 보라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매년마다 시끄러워요. 자, 들어봐요. 매년마다 캐치계는 그 회장, 분회장을 포함한 임원들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저들이 해먹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공문 내야 됩니다. 자, 오전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분회장 및 임원 선임이 있습니다. 할 사람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해놓고 오전 해버려요. 그냥 10시에. 안을 주고 가면은 끝났어. 왜? 시간 없어가지고 앞당겼는데 몰랐어? 이래요. 다 그렇게 합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지가 분야냐 또 헤쳐먹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임원이랑 같이. 참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물론 아파트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좋은 데 있어요. 있지만 그런 데도 있다고 말이죠. 부산은 좋아. 그러니까 알아보세요. 분명히 이 중에 있으면은 회개하세요. 다음 주 성탄절 되기 전까지 회개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있잖아 그 기름 가지고 비누 빨래비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돌려요. 2장씩.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000분의 1은 돌려줘요. 이걸 만들어줬잖아. 생색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 중에 그 얘기 듣고 내가 분야에서 해볼까? 안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방송인데 얘기하냐면 제가 오래전에 내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나 신고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 양심상 학자, 교육자 입장에서 부동산 공부하는 내 입장에서 몇 번을 보고 왔는데 작년 분야회장에 또 하고 또 헤쳐보는 거야. 맨날 차 바꾸면 에쿠스 아니면 벤츠 아니면 맨날 그런 거 바꿔. 그 아파트에 그런 거 몰고 사람 개발 그 사람밖에 없어요. 차 잘 몰고 댕겨야 소나타나 그 정도 수준이지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댕긴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고해가지고 내가 분회장을 감옥 집어넣었습니다. 내가 넣었어요. 넣고 합의 볼 때 그때 한 1년 반 나왔나? 나만 더 갔는데 먹은 돈 다 토해내고 사과하고 이사가고 해가지고 집행유예 풀렸어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6개월 살았을 거예요. 항소심 가갖고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방길 못 가는 거예요. 뒤에 오면 나도 모르게 겁나는 거야 진짜 정말로. 근데 갑자기 걸어오다가 뛰어오는 거야. 그럼 나도 뛰는 거야 이렇게 나도. 정말로 그랬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사 갔어요. 정말로 겁나가지고.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있잖아요. 막 뛰와. 그럼 빨리 눌러가지고 못하게. 그 사람은 올라가기 전에 타려고 한 것뿐이 없는데 나는 그냥 닫으려고.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사 갔어요. 진짜 죽기 전에 이사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고 안 하려고. 자, 리모델링. 건축법상 리모델링 있지만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그냥 하나 용어 정의 부분밖에 없고 주택법은 달라요. 리모델링은 저를 보세요. 주택법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곳도 있고 만약에 졌는데 건축물이 노후화됐어요. 그러면은 주택법을 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이거는 리모델링이 뭡니까? 쉽게 말해 고쳐 쓰자 그 얘기잖아요. 고쳐 쓰자, 리모델링 하자. 근데 이걸 리모델링 해봐야 의미 없어. 그러면 주택법 포기하고 정비법으로 보내가지고 재건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뭐냐?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행위인데 저를 보세요. 일단은요 리모델링은 별도로 할게요. 이건 주택보다도 요거 할게요. 일단은 그 내용이 있지만
항상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책들을 꼭 읽으면서 하는 건 앙기하기 힘들어요. 델링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세대수의 증가 없이 그 상태에서 똑같이 고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냐면 대수성 그러고요. 하지만 저를 보세요. 그냥 다 나가 한 다음에 뜯어 고치는 것은 사업 시행자 선정해가지고 뭐 세대별로 얼마 내 하고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은요, 고쳐주고는 싶은데 돈 안 받는 거예요. 무료로 고쳐주지만 대신에 세대수를 증가시켜가지고 증가시키는 부분들을 분양해서 남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냐? 일부 증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은 뭡니까? 위로 증축, 옆으로인데 여기서는 옆으로 증축은 할 수 없죠. 왜? 백일동, 백일동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옆으로 늘리던 위로 늘리던, 잘 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일부 증축이 아파트 이래 있다 가정합시다. 증축은 배웠잖아요. 건축법 시간에. 요거잖아요. 위로 올리든 옆으로 늘리든 별도로 이렇게 하든 이게 세 가지 있잖아요. 얘는 통틀어 가지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옆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옆에 두 동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한 동이 또 있기 때문에, 그죠? 다 주택을 맞춰가지고 넓이 했잖아, 이렇게. 늘리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안 돼. 그리고 별도로 한 동을 설립하는 것도 땅이 없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 높이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얘가 뭐냐? 전체를 통틀어서 뭘 한다고요? 세대수 증가형인데, 위로 올리는 것은 수직 증축형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이래 부릅니다. 이래 불러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능하겠죠. 이것이 아파트가 15층, 아시겠죠?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까지 가능하고요.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가능해요. 그 내용은 어디냐면은 거기 맨 밑에 쌍가로 3번에 가로 1번 거기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법에서 저를 봐요. 법에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일단은 3계층 이하까지만 해라. 아시겠죠? 3계층 이하까지인데 그 구분을 뭐 층수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우리는 모르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3계층 이하까지 만들고 대통령한 넘기니까 대통령이 국무위원회에서 그냥 3계층 이하 뭐 모든 아파트 3계층 이하로 다 하면 돼.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세무시킵시다.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하고 14층 이하 먼저 할게요. 쌍가로 3번 나오죠, 그죠? 맨 밑에 일단은 3계층 이하인데 다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뭐라고요? 14층 이하가 2계층이니까 당연히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은 먼저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대수선은요.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이구나. 아파트를 건설해서 건축법은 있죠. 이 건축법은 승인받고요. 그러니까 국토법이나 개발법은 우리 안 배웠지만 내용은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받아서, 그죠? 허가받아서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나중에 건물 다 건축한 다음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국토법도 준공검사 받아요. 개발법도 준공검사입니다. 정비법은 준공인가라고 불러요. 건축법은 뭐라 불러요?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주택법은 뭐냐? 이제는 30 지울게 이제 아니까. 얘는 뭐냐? 얘는 사용 검사 와요. 아시겠죠?
건축법은 뭐라고요? 얘는 사용 승인이고 얘는 사용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자, 사용 승인을 받아, 들어봐요. 사용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건축물은 사용 승인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 적용받아서 건설된 공동주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잖아요. 30세 미만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된, 그래서 얘는 건축, 얘는 건설, 그래죠. 그러니까 건축된, 얘는 뭐예요? 건설된.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설된 주택은 30 이상이잖아요. 얘는 사용검사를 받아서 사용검사 떨어지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책 보세요. 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사용검사일 또는 얘는 뭐냐? 건축법 적용받은 건축물, 그 뜻입니다. 건축법을 적용받아 건축된 공동주택, 아시겠죠? 또는 사용승인은 뭡니까? 얘는 뭐예요? 주택법 적용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몇 년? 15년이 경과된. 근데 그 대수는 그런 말 없죠, 그죠? 아마 여기선 없고요. 기본서 나오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저를 보세요. 대수서는요, 얘는 방금 나왔죠? 사용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사용 승인 받고 그날부터 이제 1일, 아시겠죠? 사용 검사 받았다, 사용 승인 받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1일, 2, 3, 4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얘는 10년만 경과하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일부 정축은요 1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몇 년? 15년. 일단은 나오잖아요.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거기 여러분 거기다가 대수선 해놓고 땡땡 10년 경과 써주세요. 예.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10분의 3 범위에서, 뭐라고요? 10분의 3이면 10분의 3. 몇 프로죠? 30%. 쉽게 말하면. 근데 시험에는요, 30%가 안 나오고 그냥 법률 조문대로 10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는 내가 30% 할게요, 그럼요. 헷갈리니까. 몇 프로? 30%. 30% 이내.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모든 면적을 합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합산한 면적의 몇 프로? 30%. 10분의 3 이내인데, 근데 가로하네. 보시니까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라고요? 40%예요. 85제곱미터 미만은 얼마라고요? 40%. 하여튼간에 이거는 뭐 미리 얘기하지만 얘는 이제 뭐요? 10분의 3이고 얘는 뭐요? 10분의 3이다. 자, 그러면 저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등본에 85로 안 돼 있고 84로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85나 84는 오차가 원래 없습니다. 근데 85는 여기 따져요. 그죠? 84는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다르잖아. 85 미만은 85는 해당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 85 해줘! 하면 갑자기 집이 늘어나나 그러면? 똑같아. 그래서 85짜리. 뭐요? 5짜리는? 그러니까 85짜리하고 대형주택은 30%까지만. 85 뺀 밑으로. 그러니까 84 이하죠, 그죠? 예. 왜냐합니까? 84.5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85 미만은 얼마라고요? 미만인 40%니까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누가 유리합니까? 여러분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업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법제한테. 그죠? 그러니까 쟤들이 미리 알고 40을 하는 거야, 40으로. 40으로.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보자. 나 요거 내가 원래 한다, 이제. 그래서 30%, 85 미만은 40%에서 뭐 한다고요? 증축한다. 이것이 바로 그냥 일부 증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때? 일부 증축이라고 쓰는 거예요. 일부 증축한다. 자, 이 경우에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 뭐죠?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유 부분 있죠. 말고 공유된 부분 있죠. 계단 복도 이런 것들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가 표현이지만 하겠죠, 그죠? 아니 위에 층 올리는데 복도 계단 안 할 거야?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그 다음에 3번. 쌍가로 2번 항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30%를 하든 전체 면적에서 40% 하든 간에 이걸 100%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100분의 15입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30%를 다 더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보니까 85짜리도 있고 대형도 있고 중형도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딱 보니까 뭐 60도 있어요. 그 60은 몇 프로요? 소형은 그리고는 40%. 나머지 몇 프로? 나머지 전부 다 30%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0%로 하든 40% 하든 간에 합산해 보니까 그 말이죠. 합산해 보니까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그러니까 요 면적의 15%가 아니라 면적 범위 내에서 뭐라고요? 기존 세대수의 15%입니다. 세대수의 100분의 15입니다. 세대수의.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그게 얼마죠? 150이지 150. 150세대의 면적이 30%, 40%그 범위 넘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맞는데 무조건 15% 해보니까 합산한 면적보다 초과돼. 그러면 안 돼요. 범위 줄여서 가지고 110으로 하는 게 맞네. 그럼 110이에요. 110. 아시겠죠? 면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분의 15입니다. 15%. 100분의 15%, 15%죠. 다시 말하면 요거를 20이나 30으로 바꿔냅니다.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이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요거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 32건, 42건 요 범위 내에서 뭐라고요? 그렇죠. 100분의 15, 15% 이내다. 즉 100분의 15 요거죠. 자, 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왜? 어쨌든 이론적이니까 위로 올리건 옆으로 하건 별도로 할 수 있다면은 뭐 관계없이 일단 큰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하든 간에 그건 다 된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수직으로밖에 안 되더라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만. 그죠? 만약 옆으로 증가하든 별도로 하든 이런 거라면은 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삼계층 이러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요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고 그때는 요거 뭡니까? 층수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시겠죠? 내에서 최대 3계층 이하인데 뭐라고요? 내에서 요 범위에서 첫 번째 이하인데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리모델링 파트에서 공부할 건데 앞으로 안전진단 다 조사해가지고 무조건 3계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15층 이상이다 했을 때 리모델링 한다. 안전진단 결과 3계층 하게 되면 무너져. 그럼 못하는 겁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2계층까지밖에 안 되더라. 그럼 그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론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 책에 리모델링 할 때.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돼. 그러면은 리모델링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그죠? 그때는 정비법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예 재건축으로. 그때는 주택법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로 2번 보세요. 2번. 저를 봐요. 건축법에도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은 서울에서 특히 보면은 보통 건물이 무너진다. 지방에서 건물 무너져 봤자 TV 안 나와요. 아시겠죠? 서울에서 무너져야 나와요, 그게. 그죠? 지방에서 사고로 죽어봐. 잘 안 나와요. 떼거지로 죽어야 나와. 서울에서는 저 TV 잘 나와요, 이게. 좀 희한하지, 그죠? 또 죽는 거 뭐 그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자, 하여튼 간에 다세대 주택이든 다가구든 간에 건물을 짓다가 아니면은 상가주택을 짓다가 증축하다가 폭삭 무너지는 경우를 가끔 보죠. 그죠?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안전진단을 허술히 했거나 아니면은 설계 도면이 없거나.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증축을 해도 되나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설계 도면이 보니까 요 3층 건물만 지을 수 있는 하중으로 됐다면 증축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도면이 없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거의 90%, 99%가 그겁니다. 도면이 없어가지고 올리다가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게 때문에. 왜? 내력벽과 기둥은 요 3층 건물만 견디게 해놨기 때문이죠. 그죠? 그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별도로 뭐 외벽을 더 두껍게 한 번 더 한다든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봐요. 가로 2번. 15층에서 18층까지 올리려면, 현재 20층인데 23층까지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설계 도면. 자, 봐봐요. 2번.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이 구조도가 쉽게 말하면 설계 도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저를 봐요. 올리는 거니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에 뭐를? 구조도. 이게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공구. 자, 공구. 공구가 뭐냐? 망치, 벤치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들어봤죠? 따라합시다. 1공구, 2공구. 지역적 범위. 아시겠죠? 1공구, 2공구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 범위가 너무 넓은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나는 한 10개 동이나 아니면 한 15개 정도 짓고 싶은데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한 30개 이상 지을 수 있어. 한꺼번에 다 짓기에는 똑같이 아파트는요 똑같이 올라가는 이렇게. 건축법은요 건물 지어봤자 원룸업자들이 거의 짓는 것이 한 동 짓고요. 기껏 해봐다가 토지가 넓으면은 두 동을 짓잖아요. 두 동도 한 동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짓지 같이 안 올라가요. 왠지 압니까? 한 동을 다 져서 여기에 돈 좀 끌어당기고 은행에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 보증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짓는 거 이렇게 짓는 거거든. 이렇게 보통 그래봤자 두 동이에요. 거의 90%는 한 동 짓고요. 한 동 다 짓는 다음에 또 별도로 하지. 두 동 지어도 거의 드물어요. 드물죠. 그럴 때 첫 번째 A동은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 평원한 다음에 B동 지어가지고 다 완성되면은 같이 따잡아가지고 사용 승인 떨어지면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는 안 그래요. 10개 동이면은요 똑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올라가요. 똑같이. 왜?
101동 짓고 102동 짓고 110동 지을 때는 벌써 2년 뒤야. 101동은 2년 전 건물이야. 그게 안 되잖아요. 똑같이 1층 동시에 올라갑니다. 똑같이 아시겠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10개 동, 15개 동 필요해서 땅을 사면 되는데 매입하다 보니까 땅이 넓은 경우 있잖아요. 한꺼번에 30동을 동시에 줘보세요. 2년 걸리고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는 전라도 말로 미쳐불어. 미쳐불어 그냥. 그러니까 반 딱 나눠가지고 109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2년 좀 있다가 209를 해. 왜 2년이냐? 2년 정도면 짓거든요. 다 이거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공구를 이런 식으로 이게 크다. 물론 109, 209, 309도 할 수 있지만 그냥 109, 209만 할게 아시겠죠? 이럴 때 이렇게 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도로를 내, 도로를 이렇게 도로 이렇게 낸단 말이죠. 책 봐요.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줄거세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1099고 여기가 이제 209라면 이렇게 한다면은 109와 209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하겠다고 얘는 뭘 받죠? 사업 계획 승인 받겠죠, 그죠? 건축법은 허가 받듯이. 그러니까 109로 209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동시에 받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그죠? 근데 109를 먼저 하잖아요. 먼저 하니까 나중에 사용검사 받는 거는 같이 받는 게 아니죠. 얘가 먼저 받겠죠. 또 얘가 먼저 하니까 착공도 얘가 먼저 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9와 209 그 사이에는 그 두 개 중에서 뭐라고요?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맞죠? 그죠? 착공신고도 109가 먼저 하니까 별도고. 왜? 얘는 몇 년 뒤에? 2년 뒤에, 2년 뒤에. 그 다음에 당연히 109의 아파트가 먼저 건설되기 때문에 사용검사도 109가 먼저 하니까 별도 하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1, 2를 나누어서 하겠다고 동시에 받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따로 받는 게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거기 적어보세요. 줄거보세요.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줄긋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사업계획 승인 X. 얘는 별도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승인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난 다음 착공신고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사용검사도 당연히 별도 하는 것이다. 자, 이럴 때 109와 209를 나누는 요게요. 몇 미터 도로가 최소한 6미터. 나오죠. 1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근데 다음의가 딱 하나만 나와있죠. 그죠? 설치하거나, 일단 냅두고요. 양쪽에 가운데하여 도로로 6미터 이상 폭으로 한다. 그 말이죠. 폭으로 한다. 근데 보통 도로로 하는데 도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밑에 보니까 나오죠? 거기.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항상 어디 가도요. 도로가 항상 1번인데 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부서를 뭘로 한다고요? 주차장으로 공동으로 그냥. 어차피 얘도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이쪽으로 모는 것이 가운데로 모는 거죠. 모는 것 같이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고 옹벽이나 축대 약간 이렇게. 옹벽이는 뭐냐면 칸칸이 막는 겁니다. 막는 건데 옹벽도 되고 그러니까 옹벽, 축대 이런 것들은 뭡니까? 109와 209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아직 그 원하면 그죠? 이렇게 왕래하지 못할 때는 축대 쌓는다, 옹벽 쌓는다, 녹지 공간 만든다. 녹지 공간은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잔디 깔고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 복리시설 등등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도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도로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일단은 몇 미터 이상? 6미터 이상인 것만 알면 된다. 이상. 그리고요, 저를 보세요. 이런 경우에요. 먼저 전체 세대수가 최소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만 가능해요. 아시겠죠? 전체 얼마요? 600. 만약에 109, 209, 309까지 할지라도 무조건 뭐 309까지는 거의 없는데 보통 1209인데 전체 얼마라고요? 600세대 이상이면서 각각 공구별로 109, 209 공구별로는 얼마요? 300, 최소 300세대 이상. 얘도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600이 나오죠. 전체는 600. 전체 600은 뒤에 나와요, 뒤에. 여기는 현재 공구별 300. 전체 600. 그러니까 109와 209까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2번. 도시형 생활시스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10분 더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마지막 시간 뒤에 거 정리해 드릴게요. 도시형 생활주택. 대구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서울에가 주로 많은데 항상 우리 부동산 정책이 서울 정책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서울 정책은 어디 보고 수립하느냐? 강남 집값 잡으려고 만든 정책이 결국 서울 정책이고요. 그거를 나중에 지방에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항상 논문 쓸 때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난 다음에 항상 결론이 그거야. 각 지역별로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론인데 항상 이론에 불과해. 맞긴 맞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 마지막 결론에. 서울도요. 강남하고 비강남 달라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서울하고 또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서울하고 인천 다르고요. 서울하고 또 경기권 다르잖아요.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이나 고양은 또 100만 원 좀 나머지는 또 가평이나 이런 데는 또 말이 경기도지 저 평택시 말이 경기도지 천안시보다도 더 안 좋아요. 도시가. 천안시가 완전 경기도인 줄 알아. 진짜요. 제가요 여기 광역시 중에서 그죠? 광역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찍고 광주 아시겠죠? 이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냐? 일단은 경상도, 전라도 말하면은 전라도 그 맞아요. 근데 경상도권은 어디입니까? 울산이에요. 울산이 없는 게 많아요. 지하철이 없잖아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부르지만은 인천이나 이런 천안 쪽에는 지하철을 안 불러요. 그건 지하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냥 전철. 그러니까 인천 가면 전철 그러고요. 서울서는 지하철. 그래 부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생기면은 지하철보다 전철이 필요해져. 내가 보니까. 인구도 거의 광역시 같지가 않아요. 가보면 조금만 좀 분산되어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울산이 교육의 도시가 아니에요. 대학이 없어요. 그래, 울산대가 없죠. 울산대가 없잖아. 없어. 4년제만. 전문을 빼버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4년제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4년제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있는데, 울산 과기대가 있는데, 그건 특수대학이니까 안 쳐져요. 일반 대학은 울산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왜 발전 못되느냐? 인재를 다 뺏기는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 부산으로 뺏기고 대구로 뺏기고 서울로 다 뺏깁니다. 대학이 있으면은요, 그 대학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뺏기지 않거나 외부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등록금 보세요. 자취하면서 쓰는 돈이 얼마인데요. 그 돈을 부산에다 퍼주는 겁니다. 참 부산대로 부경대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오잖아요. 그다음에 부산대가 실력 안 되면은 울산대 가는 겁니다.
대구 경대가 실력이 안 되면은 울산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뺏기고, 에이, 둘 다 안 되네? 울산대. 그러니까 항상 울상이에요, 울상.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이제, 나도 고향이 경상도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뭐 비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강의가 댕기다 보니까 울산에,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가 교통편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택시하는 버스인데 버스 노선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무조건 택시야, 택시.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있으면 거기 노선대로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통편이 약하다 보니까 보통 역세권 쪽으로 발전되는 거니까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터미널 부근에 가도 특별히 뭐 삐까뻔쩍한 건물도 없더라고요. 항상 택시하는 분들이 울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울산도. 그죠? 지하철도 막 들어오게 막 좀 하고. 그런 얘기들 그 학원 수강생들이 그 강의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수강생 얘기해요. 그게 뭐라는지 알아요? 쉬는 시간에? 저 국회의원을 다 바꿔야 돼?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들 먹고 살려고만 하고 울산시는 안 본다 그 얘기지. 그 특수한 또 그런 게 있잖아, 그게 또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부산 얼마나 좋아. 그건 항상 울상이고, 여기는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부산에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 좋은 겁니다. 부산 선생이 좋은 겁니다, 그게. 자, 울산보다 훨 인구가 적은 대전도 대학이 10개가 넘어요. 거기는요, 항상 살아있어요, 그냥 막. 대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학생들 많고, 지역 경제가 그건 죽지 않아요, 여기는요. 수강생들 모여도 기본이 200명, 300명이에요. 그렇게 잘 돼요, 여기가. 대학이 엄청 많아, 여기.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는 뺄지라도, 뭐, 충남대 해가지고, 충남대, 뭐, 한남대 해가지고, 대학 굉장히 하는 데가 10개 넘어, 10개가. 넘는다니까. 거기에 비하면 울산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적어도 너무 적지. 부산 광역시니까 대학이 좀 많이 있잖아, 그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울산에 비교하면 너무 적잖아. 그 울산시보다 인구가 더 적은 대구도 가보세요. 대학 좋은 데 너무 많잖아, 거기도. 여러 개. 근데 대전만큼 없어요. 대구도. 진짜요.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야. 뭐 대구 가봐야 뭐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옛날 효성대, 지금은 가톨릭대, 그죠?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전문대 빼고. 근데 거의 대전에 비하면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돼. 원래 경상도가 원래 잘 놀고 그런 건 알아. 술 문화 좋아하니까 공부를 등한시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충청도 양반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울산을 도와주십시다. 알겠죠? 내가 그 얘기했어요. 쉬는 시간에. 울산은 현재 여기서 대학을 설립하려면 누구 오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부산대 가고 캠퍼스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울산에다가 울산 밀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 캠퍼스 하나 달라 그래. 대구 가지고 하나 달라 그래. 세종시만 가더라도 고려대가 있고 세종대가 몇 개가 좋은 데가 있는데 매일 안 하나 그 얘기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를 국회로 보내자고 막 그러는데 나 울산 싫거든. 자, 여담이고요. 시간 다 갔네. 자, 합시다. 요까지 합시다. 역시 공부만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자, 요건 뭐냐면은요, 원룸 가게 되면은 현재 부산이건 어딘 간에 지역적으로 원룸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만 그렇지 싼 건 아니에요. 뭐 보증 500에 보통 1000 내가지고 월세가 요즘 보통 50만 원 기본이야. 싸도 40만 원. 또 그런데 거주하는 자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소득 중에서도 저소득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 받아봤자 150에서 200 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안 돼요. 대한민국의 고용보험료를 내는 월급자 대상으로 조사 매년 합니다. 그중에 50%가 월급 200이 안 됩니다. 50%가 200 이하예요. 50%가 200만 원을 그냥 받으면 다행인데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것은 200도 있고 180, 170, 150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50%. 그러면 그 200만 원 이하 사람들 대부분 살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월세 한 4, 50 내고 뭐 관리비 포함해서 칩시다. 내고
내다 보면은요, 그 월세 내고 뭐 회사 왔다 갔다 해버리면 뭘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서울 가면 이게 나온 정책도 항상 그래요. 서울에 서울. 지방이 그렇잖아요. 서울은 더 비싸요. 보증금 뭐 3천. 보증금이 적을수록 월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원룸 가보니까 약간 지역지 차이 있지만은 보통 7, 80이에요. 7, 80. 그러니까 직장은 서울이니까 돈이 안 되니까 수원권 내려갔다가 둘이 안 맞아. 그래서 내려가는 거야, 자꾸. 오산까지, 평택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택에서, 오산에서 서울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이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지하철이 완전히 완전히 지옥철 된 건 지옥철. 진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한 장 땅 딱 넘겨보면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룸은 딱 지어보고 들어가면은 전체가 19세대 이하입니다. 요거는 막 좀 크게 져가지고 좀 싸게 받자 했는데 실패한 정책이에요.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자, 먼저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내가 설명 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어디서 노란 거? 먼저 얘는요, 300세대 미만까지만 일단 가능해요. 크게 한동 짓는다 그래도 얼마까지요? 299까지만. 300세대 미만. 아시겠죠? 미만까지만. 그리고 얘는요,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자, 얼마까지 가능해요? 원칙 85, 예외 100까지. 왜? 요것만 봐서는. 맞잖아요. 규모니까. 그런데 저기 보세요. 도시형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만? 도시 지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디에서만? 도시 지역에서만. 읍면동에 건설해봤자 분양 안 돼, 임대 안 돼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가능해.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를 할지라도 도시 지역만 가능하므로, 자, 얼마까지만? 그렇죠, 그렇죠. 얘는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100까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85초가 안 된다. 도시죠, 어디죠? 주상공록. 주상공록에서만. 그러니까 주상공에서만 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은요,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이어서 하면서 사업 주체 넘어가겠습니다.